我操，它速度巨慢呀！我操，有点吓人啊！我操，这个时候它的车机画面上其实画不出来那个图了。前面是个段路，我这个时候要注意，我脚后面刹车，它能不能从左边拐上去？前面是个段路，走不了的，还没到，我看一下它怎么理解的啊？它怎么理解这个场景的？我靠，这速度有点快！我他刹车，我没有踩，他刹车了，会不会倒车啊？他不会倒车。我靠，这么牛逼吗？是不会倒车的，会拐弯。完了，这个他从右边上去，上不上去。完了，他不知道怎么走。这个时候车机是画不了这个路面，这个路面是画不了的。但是前面有胎，爆胎。我觉得他会从我们进口那个出去上去，有可能啊。应该是机有那么长，我不知道，你看一下。他现在思考这条路到底该怎么走。这个肯定是过不去的，这边肯定是过不去的。这边有一个小路，这个难度好大，他理解不了。其实刚刚那个小路他也是能上去的。前面有个棍子啊，前面有个棍子。我操，识别到了这个棍子。我看他车机上有那个东西识别到了，牛逼，这个棍子也好牛逼。好，这个口是我们刚刚进来的口，看能不能识别到。应该可以。哦，那就说明他出去了。真牛逼啊！我操！走单。OK，看能不能摆上去。OK，没问题。好，我们回到这个。我操，牛逼吧！我靠，这个테슬라는 24년 10월 10일 위 로봇 이벤트에서 자율주행 로봇택시 사이버캡을 공개했습니다. 사이버캡은 스티어링 휠과 페달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일로는 이벤트에서 사이버캡이 27년 전에 양산에 들어갈 것이며 25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일론의 발언입니다. 우린 2025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정말이지 실제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분명히 모델 3와 모델 Y로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정말 자율주행 운송에 최적화된 사이버캡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시간 프레임 관련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나 27년 전 26년도에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할 겁니다. 다만 그 전에 모델 3와 모델 Y 프로그램 그리고 나서 모델 S와 모델 X를 통해 로봇택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모델 3Y는 규제기관이 본질적으로 승인한 지역에서 승인을 받아 언슈퍼바이즈드 FSD를 달성할 겁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 이외로 넓힐 겁니다. 사이버트럭도 마찬가지입니다. 25년 6월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먼저 모델 3와 모델 Y에 적용되어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로봇택시 서비스로 출시됩니다. 이는 기존 차량을 활용한 초기 단계입니다. 26년 자율주행 운송에 최적화된 사이버캡 생산 시작하여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본격적으로 로봇택시 서비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모델 3와 Y는 현재 도로에서 운전자 감독하에 FSD 사용 중인 차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FSD로 전환되면 기존 소유자가 로봇택시로 활용하거나 테슬라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캡은 처음부터 운전자 개입 없이 설계된 차량으로 24년 이벤트에서 시연된 프로토타입이며 아직은 양산 전입니다. 테슬라는 기존 차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먼저 입증한 후 사이버캡이라는 전용 차량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론은 사이버캡은 궁극적인 로봇택시라고 했지만 25년 6월 출시는 모델 3와 Y로 시작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5년 6월 언슈퍼바이즈드 FSD는 사이버캡이 아니라 모델 3와 모델 Y로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됩니다. 사이버캡은 그 이후에 투입될 전용 로봇택시 차량으로 언슈퍼바이즈드 FSD의 확장 단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캡은 26년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으며 초기 프로토타입 테스트 중이지만 25년 6월까지 상업 서비스에 투입할 만큼 충분히 제조되기엔 시간이 촉박해 보입니다. 초기 유료 서비스의 핵심은 기존 차량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델 3와 Y는 이미 700만 대가 도로에 있고 FSD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언슈퍼바이즈드 모드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사이버캡은 새로운 차량으로
규제 승인과 생산 라인 준비가 더 필요합니다. 사이버캡이 일부 투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사이버캡은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완전 무인 차량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 비전을 홍보하고자 소수라도 투입할 동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 20여 대 정도를 시범적으로 배치해 주목을 끌고 나머지 편대는 모델 3와 Y로 채우는 방식이 가능해 보입니다. 저는 6월 서비스가 주로 모델 3와 Y로 시작하되 사이버캡이 소규모로 테스트 차량 수준에서 일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이버캡이 본격적인 유료 결제 사업의 주요 차량이 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테슬라가 안정성을 먼저 확인하며 천천히 확장한다는 토인 워러 개념을 언급한 만큼 초기엔 안정적인 기존 차량에 의존하고 사이버캡은 홍보와 추가 테스트용으로 소수 투입될 가능성이 더 현실적입니다. 25년 4월 어닝콜에서 더 명확해질 때까지 열린 마음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누차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테슬라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휴머노이드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에 테슬라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무척이나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할 만한 선례 찾으려고 하지만 그런 선례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해 3분기, 4분기 어닝콜에서 일론과 아숍의 발언을 통해 대략적이나마 유추해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 어닝콜에서 아숍은 25년 2분기까지 인간 운전자의 평균을 넘어서서 중요한 개입 충돌당 마일수에서 또 앞서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고 바로 이어서 일론은 솔직히 우리 내부 추정치입니다 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었습니다. 25년 3월 기준 최신 버전 FSD 기준 AI4 차량에서 약 500마일당 한 번의 필수 개입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 기준 인간 운전자의 충돌 간 평균 거리 67만 마일에 비하면 아직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아숍과 일론은 올해 2분기 FSD 개입 간 주행 가능 거리가 인간 운전자를 상회하는 충돌 지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부분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수차례 어닝콜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내 텍사스,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언슈퍼바이즈드 FSD 시작할 것으로 밝힌 만큼 텍사스부터 시작은 하겠으나 일론이 이번에는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고 밝힌 소감을 실현시키려면 FSD의 개입 간 주행 가능 거리가 1340배 상향되는 부분을 목격해야 됩니다. 작년 6월 주총에서 AI5 출시는 18개월 후라고 밝힌 만큼 올해 12월이 예상이 되고 그 AI5는 AI4 대비 컴퓨터 파워 측면에서 약 2000 테라플롭스 수준으로 10배, 인간 뇌에 가까운 복잡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1천억 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처리하는 것으로 전작 AI4 대비 10배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간 운전자의 개입 간 주행 가능 거리 67만 마일 상회하고 AI5 출시되는 시점은 되어야 전국적인 언슈퍼바이즈드 FSD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시기를 특정하기보다는 이러한 기술적 발전 부분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해야 윤곽이 잡힐 듯합니다. 감사합니다.